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첫 주말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 3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관련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클럽발 관련 집단 확진자가 벌써 50명을 넘어서서 지금 54명까지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인데 연휴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놓았던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했던 네. 그 신천지 대구교회나 콜센터 여러 요양시설직 그런 데서 경험했던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클럽을 중심으로 또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시키기 직전쯤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직 감염 경로나 접촉자 조사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이제 차차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네.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이 될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2의 그 줌바 댄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여 명 정도, 110명 정도 이상이 감염이 됐던. 왜냐하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침을 이제 많이 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말이 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데 예. 사실은 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춤도 그렇죠. 추고 네. 대화도 하고 또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사람이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말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 54명이지만 2차 감염까지 일어났고 3차 감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방역 당국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만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 이 코로나의 특징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 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위험성, 이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엄중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대 7천 명 가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600명 정도의 그 명부를 중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사람들도 꽤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역학조사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역학조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지표 환자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최초의 증상을 나타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지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접촉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빨리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근데 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증상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명단조차 연락처가 확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연락처 확보가 이제 가장 시급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일단 이제 연락처가 확보된 이후에는 이제 그 지표 환자들, 이게 처음 증상이 나타났던 사람들은 그 이전 잠복기 14일 동안의 이제 과거력을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이 감염이 들어왔을지에 대한 이제 것들을 이제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금 여러 이제 방역 당국과 이제 지자체가 노력하고 경찰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빨리 찾아내서 일단 선제적인 격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지역사회에 위험성 있는 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선제적 격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락 이렇게 닿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현재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GPS 내용이란 이런 부분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00명 정도가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그중에 일부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가 또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네.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CCTV, 그다음에 GPS, 그다음에 교통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이걸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현금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찾아내는 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그 시간대에 그곳을 갔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해 주시고 본인 역시나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단 받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네. 심지어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여러 개 재난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개 받았는데요. 만약 네. 불법 체류자를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혹시나 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밝히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분을 보장해주고 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은 결국 정부가 방역 당국이 모든 사람을 추적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4월 말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6군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킹클럽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곳을 다녔거나 그곳에 다녀온 사람, 접촉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격리하고 스스로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1339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그럼요. 할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클럽 관련자와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벌써 이 나흘 만에 54명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클럽 관련 확진자들 중에서 30%가량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가 많기 때문에 20, 30대는 활동 범위도 넓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고 방역 당국은 어떤 방향으로 좀 역학조사나 방역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표 환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지표 환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가 확인이 된 게 아니고 증상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는 무증상인데 그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뭐 감염 경로를 열심히 조사한다고 해봐야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 아니면 이제 왜곡된 정보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 확실한 거는 이 클럽이 매개가 됐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얘기하는 것들처럼 그 접촉자 조사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그 이태원 클럽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논현동의 뭐 수면방 이런 곳을 방문하셨던 분들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제가 보기엔 벌어지고 있냐면 네. 뭐 지금 5월 2일 날 뭐 그 킹클럽 뭐 가신 분들이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그 뒤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그 클럽 안은 바이러스가 이제 밖에 나오고 나서도 적절한 그 환경이 유지가 되면 며칠 동안 생존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내부에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굳이 본인이 뭐 아무리 안전하게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접촉 감염에 의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엔 잠재적으로 모두 다 위험하거든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자발적으로 이제 그 본인을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게 검사를 받으시고 예.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에서 뭐 지금 뭐 대인 뭐 접촉 금지 명령 이런 것들도 내리고 하면서 보다 이제 강화된 그런 이제 행정 명령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만 좀 늦어져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을 그럼 고려하셔서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럽이라는 환경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무증상자도 또 많고 또 이태원 클럽이라는 곳이 또 전국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발생도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국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병의 중증도 때문에 뭐 입원해서 사망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아니 심지어 무증상인 상태에도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위험 그 장소에 다녀온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조심하고 충분하게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갖춰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앞서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좀 강화되게 지금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처럼 뭔가 좀 강화된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생활방역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다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처럼 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이제 결국 그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또 이거 역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방역과 이제 생활이 조화가 되는 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 생활의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사회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관리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감염의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감염증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수준이 하루에 50명 이상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레벨을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상태 이제 말미에 생겼던 이런 일종의 어떤 네네. 하나의 이제 유행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유행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예전과 같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 수준을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유행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숨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른 유행을 발생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본래대로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의 이제 유행의 규모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 뭐 과거에 그 뭐 우려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그 확진자들이 무슨 중증 환자가 돼서 사망하거나 이런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파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파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 오늘 유흥시설에 사실상 영업 중지를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방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방역 체계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이전 수준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행정명령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생활방역으로 건너간다고 하면서 느슨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방역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클럽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집중해서 오는 경향도 있었고요. 지금 연휴 때 이 사건도 지금 연휴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클럽에 연휴 때 많은 사람이 왔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분도 사실은 5월 5일 날 여기 방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 클럽이라고 하는 거 전국에서 온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연휴를 맞아서 놀러 왔었고 거기서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 상태에서 또 각자의 사는 곳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다중시설들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검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클럽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집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지금 일파만 퍼지고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클럽이 간 분들 중에 거기에 그 당시에 갔던 분들이 그 다음에 또 클럽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클럽을 가거나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집합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이 생활 방역에서 그럼 다시 돌아가는 문제 물론 네네.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사실 4월 말이니까 14일 정도 기준으로 하면 5월 한 중순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확산이 되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지 방역 당국에서 이걸 통제가 가능한지를 좀 지켜보고 특히 저는 이제 학생들 개학을 하기로 한 등교 개학을 한 13일 기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 전에 아마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이 문제가 확산이 커질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게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정세균 총리가 그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인권 침해에 있어서도 방역 관점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난을 두려워해서 점점 더 음지로 숨어버리면 이게 방역 차원에서 관리도 어렵기 때문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필요하다 보세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 예컨대 뭐 성소수자에 관련된 부분들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 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전혀 방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낙인을 찍게 되면요 다 숨어버려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증상 상태라고 하면 본인은 감염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간 곳에 또 다른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위험성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금 전염병, 감염병 관련된 사태에서는요. 남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되면 다 드러나게 해서 이분들이 검사받고 진단받고 만약에 확진되면 생활치료처에서 가서 격리시설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뭐 이분들도 사실은 알고 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점점 숨어들게 되고 지금 현재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저대로 안 적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결국 그게 누구한테 위험을 주는 겁니까? 비난은 사람들한테 위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꼭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런 비난은 삼가하셔야 돼요. 특히 예. 감염병 예방에서는 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검사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또 이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이 그날 클럽을 갔던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아직 뭐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의 발생 양상을 보면 이제 단순히 사람 간 접촉이라기보다는 클럽 자체 내부가 오염되어서 접촉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접촉 감염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뭐 다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이제 경증 감염 형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무증상 단계에서도 네. 감염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 초기엔 또 그 잠복기엔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위험 지역에 노출된 그런 분들, 위험 시설에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격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관찰을 하면서 그 검사의 양성이 되는지 증상이 생기는지를 보는 게 좀 안전한 상태로는 보이는데 네.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사실 뭐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아직까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등교를 해도 되느냐라는 문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등교 개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에 확진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는 얘기는 학생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없다라는 건 생각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코로나19의 방역에 충분한 만큼의 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 전제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즘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급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제 고3부터 이제 13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는데 등교 개학을 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고3들 중에서 사실 좀 뭐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클럽이나 이런 데를 갔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고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없어야지 사실 이제 등교 개학이 안전한 예.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막 어찌 보면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을 이제 감수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런 이제 위험도들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며칠 살펴보면서 네. 뭐 고3 정도 시작을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로 돼 있지만 일단 고3부터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뒤에 있는 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뤄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급한 건 빨리 이제 그 연락처 확보해서 접촉자 조사하고 이제 격리하고 그럼 고3들이 얼마나 그런 그 환경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도까지 좀 파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등교 개학의 시기를 참 이게 늦춰야 될까? 이게 의료계 입장도 있을 거고 교육계 또 상황도 있을 거고 또 학부모들의 마음도 있을 거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쉽지 네.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도 어렵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클럽에서 이런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서 지금 학부모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저는 충분히 그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쉽사리 또 이거를 연기하겠다고 다시 발표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것이 또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아직까지 교육부나 정부 당국에서는 네. 이게 이제 학부모들 중에 우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최장 한 달 동안은 계획서를 내고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면 그게 학교에 승인을 받아요. 승인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예컨대 뭐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혹시나 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자가격리하면 그것도 결석으로 안 하고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일단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전에 혹시나 이 전파 속도가 더 확산될 경우 지금 이제 54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일 사이에 더 많이 정말 확산돼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긴급하게 연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네.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결국 교육 당국이 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 당국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1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오늘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누적된 추가된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총 3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8명이 해외 사례였고 26명이 지역사회 감염이었는데 24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였습니다. 나머지 그 2명이 그 이외에 이태원 클럽과 관계가 없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었는데 이 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방역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두 분이 뭐 이제 지역 일자리 사업 뭐 사전 검사나 뭐 이제 입원 전 검사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진이 된 걸로 이제 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뭐 항체 검사라는 걸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코로나19가 퍼져 있었고 그 지역 사회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 유행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확진자보다 항체 검사를 하면 수도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항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역과 같이 대규모 유행을 겪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는 뭐 5천 명 내외 뭐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본인 모르게 무증상 감염이나 그런 경증 감염 형태로 앓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이제 그런 아직 코로나19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대구 지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는 이제 앓고 나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그 바이러스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언제든지 그 씨앗이 또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단초로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네.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대구 지역 이렇게 그 이제 특별한 그 이제 그 증상 없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나타나는 지역은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특히 고위험 집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신경을 써서 방역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요일제 오부제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정보 좀 예. 알려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네. 첫 번째 주만 그렇게 합니다. 네네. 첫 번째 주만 우리가 이제 마스크 살 때 오브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등록번호 맨 마지막 자리를 하는 건데 이 주민등록번호 맨 마지막 자리를 누구 걸로 하냐면 세대주가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이 될 건데요. 신청하고 이틀이 지나면 입금이 되는데요. 오브제를 첫 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 아침 7시부터 가능하거든요. 예. 어디 가서 하시느냐?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에 소속된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카드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거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뭐 이름을 네. 부르면 국민카드,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이렇게 9개 카드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한번 공인인증서만 인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셔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로 인증이 가능해요. 본인인 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세대주가 몇 명인지 거기 나오게 되고요. 그 세대주에 따라서 입금이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네. 4인이면 100만 원, 3인이면 80만 원, 2인이면 60만 원, 1명이면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입금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사용하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저도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그거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은 사용이 안 돼요. 가게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매출의 한도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가 관계가 있냐면 제한 업종이 있는데요. 제한 업종이 어떤 곳이냐면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나 뭐 사행성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마사지숍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저 중에도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제과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게 원래는 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연매출 10억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그거에 관계없이 업종만 제한 업종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